자,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282쪽입니다. 282에 네모 5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인데요. 먼저 여기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의 14쪽. 그러니까 2-8번 개발 사업 환지 방식 사업 해설입니다. 프린트물 14쪽에 2-8번이요. 뭐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즉 뭔가 그러니까 환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 규격을 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치죠. 이제 종전 토지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거기 써져 있듯이요. 그러니까 그게 1979년 즉 8688 일기 신도시가 아니죠. 그 전이라고요. 당연히 환지 방식입니다. 서울 잠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사례 숫자를 조정한 겁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짜겠죠.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건물도 지을 거고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뭐 첫 번째 계획 뭐 이름까지 쓰죠. 첫 번째 계획이 개발 계획이고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 다음 세 번째 계획. 거기에 설계도가 정해져 있고 그 중에 A, B, C에게 각각 어디를 주겠다. 여기는 A에게 주겠다. 여기는 B에게 주겠다. 그다음에 C에게는 요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 세 번째, 환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뭐 사업마다 다 비율은 다를 겁니다만 잠실지구에서요. 그러니까 개인 땅, 사적인 토지 8%라면 80. 그러니까 공적인 땅, 논두렁, 밭두렁, 면사무소는 20.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요. 전체 도로 면적 이 정도가 되고 공원 면적, 송파구청, 송파세무서, 보건소, 도서관 등등이 들어선다고 치죠. 그래서 옛날보다 시설이 더 개발되니까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시설 땅이 60, 그다음에 개인 땅이 그래서 40이 되는 거죠. 10만 제곱미터 사업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지금 잠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잠실이 잠이 무슨 잠자예요? 비단, 실크, 뭐죠? 잠이 누에 잠이죠. 그러니까 누에라고요. 그러니까 누에가 뽕잎 먹고 자라죠. 그러니까 뽕나무 이 뽕잎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잠실지구는 여기는 뭐예요? 그냥 서울도 아니죠. 옛날에는요. 서울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서 한강 아래는 다 광주예요. 광주 넓다고요. 그냥 넓은 땅덩이 전체가 다 광주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남 뛰어갔죠. 성남 뛰어갔죠. 또 이제 과천 쪽으로는 그러니까 방배동 과천 쪽은 서울에서 먹어갔죠. 또 안양도 뛰어 넘어갔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안양 쪽은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수원 아닌 나머지가 다 그냥 수원 가기 전까지 모든 게 다 광주군이었어요. 여기도 그냥 광주군이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건물도 별로 없어질 거고요. 그냥 건물 몇 집 살고 있고 다 뭐 키운다고요? 뽕나무 키운다고요. 이 동네에 뭐 큰 행사, 뭐 뽕나무만 있는 곳에 무슨 행사가 있겠어요? 큰 행사, 영화 찍는 거죠. 뽕1, 뽕2, 뽕3. 전문분들은 이런 얘기 아세요? 모를 거라고요. 뭐 이대근 씨, 이미숙 씨. 이대근 씨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미숙 씨는 이미숙. 탤런트 중에요. 아시나요? 보신 적 있나요? 아무튼 이미숙 씨라고 있어요. 그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아직도 가서 나옵니다. 그 이대근, 이미숙 씨 나오는 영화 뽕1, 뽕2, 뽕3 찍을 때만 엑스트라 하고 그러면 그게 큰일이고 그냥 그 정도로 살고 있었던 동네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123층이 들어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튼 무슨 사업을 했고요. 환지 사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 A가 1000제곱미터 갖고 있다고요. 개인 다 반토막 나는 거죠. A가 50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옛날 제곱미터당 10,000원, 뽕나무밭,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10만원,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죠.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이든 관청 쪽이든 100 전부 땅 중에서 60만큼은 묶어놔야 된다. 보류, 유보, 묶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보류지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도로 땅, 보건소 땅, 공공시설 용지도 있고 하나는 채비지도 있다고요. 채비지,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억이 든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라고 보겠습니다. 100명이면 그러니까 뭐요? 100명 평균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을 내야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을 내시라.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이 채비지가 없다면
시행자, 저 할머니 사업하시는데 평균, 그러니까 어찌고 저 할머니도 1,000만 원 내셔야 되고 할아버지도 1,000만 원 내셔야 돼요. 그럼 할머니 1,000만 원 내야 된다고? 알았어, 1,000만 원. 바로 1,000만 원 내주는 할머니가 많이 있겠어요? 그동안 뭐 키우다 뻥 키우고 있었다고요. 할머니, 이놈아 내가 1,000만 원이 어디냐?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 내셔야 되는데요. 내가 돈은 없고 나 여기 누에 한 줌 집어주면서 자, 이 누에 갖고 와서 팔아서 어떻게 보탰어? 뭐 그럴 거라고요. 돈 걷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사업 끝나고 나면 제곱미터당 얼마요? 1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땅 얼마를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는 걔네한테 돈 걷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나면 제곱미터 그러니까 10만 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땅 얼마를 정해놓으면 10,000제곱미터 정해놓으면 이걸 팔면 만억이 되니까 10억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제곱미터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그것을 채비지라고 한다고요. 이제 거기까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9는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빼고 그러니까 2-10 환지계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주면서 가죠. 환지계획 내용이요. 그러면 이 환지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어디 갖고 있었고 그래서 A, B, C 각각이 어디 준다. 조합원에게는 이쪽 하얀 쪽을 주고 공적인 땅 보류지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묶어둔다. 이 빨간 땅을 지금 보류지라고 한 거죠. 이것이 환지계획이라고요. 핵심은 A한테는 이 땅, B한테는 여기 이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2-10 프린트물에 2-10 환지계획 내용이 그러니까 옆으로 5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굵은 선이 있죠. 굵은 선 안에 있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표의 첫째 줄과 5번째 칸에 있는 그 굵은 선 밖에 있는 그 소련말만 좀 어려워요. 소련말은 소리만 내시면 돼요. 나중에 아시는다고요. 소련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소련말은 자연스럽게 아시는 거잖아요. 소련말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그것을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소련말 4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소련말 알고 있습니다. 5가지는 알고 있네요.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이노무스키, 또 뭐 누가 있고요? 이노무스키가 있으면 조노무스키가 있죠. 그 다음에 토스테 코픈스키, 그 다음에 차에 푼스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노무스키, 조노무스키, 토스트 예프스키인가? 여기 코자가 이리네요. 이건 어렵습니다. 토스테프스키, 차이코프스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련말은 그냥 몇 번 소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2-10 그걸 보시죠. A, B, C가 있습니다. 등등등 100명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갖고 있었냐고요. 땅도 없던 사람이 와서 나도 새 땅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 땅 어디를 줄 거냐고요. A가 101번, 123번, 135번 땅 갖고 있다고 치죠. 101번, 123번, 135번 땅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A한테는 1, 2, 3, 4, 5, 6 블럭 중에서 1블럭에 4번 땅을 주겠다. B한테는 1, 2, 3, 4, 그러니까 4블럭에 15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C는 1, 2블럭에 들어서는 그 아파트 307호를 주겠다. 등등등. 이게 환지계획이죠. 이걸 어려워하지는 않는다고요.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줄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끝나면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A, B, C 등에서요. A는 그래 나는 이 땅 받았다고? 알았어. B는 나는 이 땅 받았다고? 그걸만 끝나면 여기가 아까 그러니까 8대2, 80과 20, 그러니까 40과 60이라고 그랬죠. 전체 100개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가면 조합장 이놈이 또 몇 개 뽑았는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쪽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몇 개를 주고요. 40개를 주고 그다음에 이쪽 빨간 땅이 몇 개가 있다고요. 60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 100개 땅 중에서 조합원에게 40개를 주고 그다음에 공적인 땅 60개를 잡는다. 그렇게 하면 다 된 거죠. 이걸 갖고 어려운 사람은 없다고요. 이 그림만 갖고 이 정도는 이 번호야 자기 마음대로 붙이면 되니까 이건 다 소용없는 번호고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지계획이라고요. 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소련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전토지 명세를 또 말장난
청산대상 토지명세라고 하는데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을 얘기하고요. 왜 청산이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다음에 새토지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 이렇게 바꾸어주는 새 땅이 그러니까 바꾸어주는 교환해주는 새 땅이 환지. 새 땅 어디 준다. 환지 명세.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 중에 A는 땅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전체 100개 중에서 하얀 쪽 조합원에게 몇 개를 준다고요? 40개를 준다고요. 전체 10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40개를 준다는 걸 환지 설계. 이런 소리말이 어려운 거라고요. 설계. 그러면 우리가 딱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그 건축 도면을 떠올리는 거죠. 설계. 그렇지만 보험 하시는 분들 무슨 보험 설계사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험 설계. 그래서 뭐 지금 뭐가 지출, 그러니까 보험으로 내실 돈이 얼마나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가입한 것을 보니까 요것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이렇게 요런 보험 특이한 뭐뭐를 가입하세요. 그런 거 설계한다고요. 설계. 뭔가를 궁리해보는 거죠. 짜보는 겁니다. 전체 10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몇 개를 준다고요? 40개. 환지 설계. 이거 공적인 땅 60개를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하는 거죠. 보류지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이 소련말은 소련말이고 그냥 이게 환지 계획입니다.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282쪽이요. 책의 282쪽에 파란 네모 5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 굵은 1번 환지 계획 작성, 양과 1번 의. 시행자는 도지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에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 표시요.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또한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표시요.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표시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우선 두 번째 문장 간단한 거니까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명령. 그게 국토교통부령이라고요. 첫째 줄 환지하려면 둘째 줄 다음 환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박스에 1번 환지 설계 표시요. 환지 설계.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표시요. 환지 명세.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 명세 표시요. 청산대상 토지 명세. 셋째 줄 청산대상 토지 명세 끝에다가 종전토지 괄호하시고 종전토지 쓰시고요. 종전토지 목록, 종전토지 명세, 종전토지 세부적으로 밝힌 자세히 밝힌 목록, 종전토지 명세를 청산대상 토지 명세라고 하고요. 4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 표시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5번 입체환지 계획하는 경우는 입체환지 표시요. 입체환지 고용 건축물의 명세와 법규에 따른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6번 기타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류지에 뭐가 있다고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3번은 말씀드렸고 종전토지를 청산대상 토지라고 한다. 그 설명은 좀 이따 뒷내용 보시면 되고 4번 말이 되냐고요? 보류지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써놓은 게 뭐예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이게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뭔 공부? 공인중개사 공부. 그 어려운 걸 네가 한다고? 그거 바빠. 나 공부해. 많이 해야 돼. 중학교 때 하지? 중학교 때 그 정도 공부했으면 어디도 가고 나니까 나 제일 속실인 얘기하고 있어요. 저놈이. 아무튼 친구를 만나서 야 고생하니까 내가 밥 사줄게. 뭐 먹을래? 그러니까 짱깨집 갈까? 짬뽕 먹을래? 말이 돼요? 중국집 갈래? 짬뽕 먹을래? 말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는 말이 되고 중국집 갈래? 한식집 갈래는 말이 되지만 그러니까 짬뽕 먹을래? 중국집 갈래?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보류지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채비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국민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있으니까 법을 막 엉망진창 쟤네들 막 편한 대로 막 써내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다음에 5번 여기 지금 보시죠. 이 A, B는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을 받았죠. 땅, 따당, 따당입니다. 그런데 C는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여기 아파트를 받은 거죠. 307호로 뛰어 올라갔다고요.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307호로 뛰어 올라간 것을 작은 5번 무슨 환지라고 부른다고요? 입체 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체 환지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냥 올라갔다고요.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상이 환지계획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양걸 2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환지의 종류예요. 다음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5쪽에 그러니까 2-11 환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그러니까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여기가 그러니까 공적인 땅 60, 개인 땅 40이 된다고 치죠. 그러니까 개인 땅 전체 80에서 40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 개인에게 환지 줄 때 땅이 반토막 난다. 50%로 주게 된다는 걸 보자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A가 1000제곱미터 갖고 있으면 500제곱미터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1번형 어느 사람이 20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면 50% 얼마를 주면 딱 맞아 떨어져요? 1000 주면 딱 맞아 떨어지죠.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다를 1번 또 뭐라고 한대요? 적응한지 국어가 아니잖아요. 적응이라고 하면 뭐예요? 산에서 살던 토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요. 토끼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들판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 뛰어다니는 거와 다르게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죠.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도마뱀이 있었고요. 물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거기가 이제 그 물이 없고 그러니까 뭐 퍼석퍼석 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맞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해야죠. 우리가 적응, 국어사전에서 적응이라고 하면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국어에 적응도 못하는 그러니까 텔레토비들이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고 있고요. 적응한지. 아무튼 뜻은 뜻이고요. 뭐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련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텔레토비들 머릿속이 어려운 거예요. 국어 실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자고요. 아무튼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적응한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어느 사람이 300제곱미터 갖고 있다고 치죠. 7번 보시죠. 50%를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돼요? 150을 줘야죠. 그럼 150이 원칙이라고요. 그러면은 반드시 50%를 줘야 된다. OX. 만약에 반드시 50%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4천 가진 사람은 얼마를 주면 되고요? 2천요. 그 다음에요. 3만 9,757점 29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고요? 계산 빨리 안 나와요?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다음에요. 12만 이건 계산이 편하겠네요. 13만 7,359점 87 가진 사람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고요? 계산 빨리 안 나와요? 50%를 고집할 거예요. 지금 여기 무슨 수제비 띄워주는 거예요. 수제비 띄웠다가 좀 모질래? 그러면 좀 띄워서 이렇게 더 붙이고 좀 커? 그러면 좀 띄어내고 수제비 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반듯하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50%를 고집할 수는 없다고요. 50%를 고집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그림에다가 한 필지씩 맞춰주는 거죠. 설계도에서 땅을 반듯하게 선을 그어놓은 거죠. 가장 큰 토막 4천, 그 다음 토막 2천,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에서요. 땅을 반듯하게 선을 그어놨고 그래서 A한테 너는 여기를 주겠다. 너는 여기를 주겠다 하는 거지 수제비 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2번은 150을 받아야 되는데 150짜리 땅이 있어요? 없어요? 150이 없잖아요. 그러면 150에 가장 가까운 얼마를 줄 수 있어요? 200을 줄 수 있죠. 그래서 50을 더 얹어서 200짜리 한 필지를 맞춰준다고요. 기준보다 늘어났다. 무슨 한지요? 2번 증환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사람한테 150 줘야 되는데 땅을 200 줬으니까 50만큼 돈을 받아내야죠.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계산 끝내는 돈 무슨 돈을 받아내야 되고요.
청산금을 받아내야 됩니다. 3번 어떤 사람이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어요. 50%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5천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5천짜리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5천에 가까운 땅 얼마를 주고요? 4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분이 안 좋겠죠. 지금 이게 신도시 노른자 땅이라고요. 이 땅을 팔면 지금 당장 10곱배기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천밖에 못 받잖아요. 지금 여기서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50제곱미터를 더 받는다고요. 제곱미터당 10만 원씩 500만 원 내서 50제곱미터를 받았습니다. 조합 내부의 원가 계산이죠. 그거 바로 중개업소송에서 내다 팔면 5천만 원 될 거라고요. 500만 원 주고 50제곱미터 샀는데 조합원이니까 시장에 내다 팔면 5천만 원에 팔 수 있는 돈 땅이라고요. 신도시 노른자 땅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땅을 적게 받잖아요. 화가 벌쩍 화는 데서 벌쩍벌쩍 뛰도 화내지 마. 네가 우리 동네 제일 땅 부자예요. 화내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5천을 줘야 되는데 땅을 4천만 주니까 천만큼 돈을 얹어서 줘야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동 청산금을 받아내고 청산금을 줘야 됩니다. 1번은 청산금이 한 푼도 안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저것 따지는데 돈 한 푼 주고받을 것 없이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대부분 청산이 생기게 되니까 아까 그냥 책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자료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수선해질 수 있으니까요. 책 282쪽 네모 5번 그러니까 굵은 1번 양과 1번 박스에 작은 3번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뭐를요? 종전 토지에는 죄송합니다. 대부분 청산이 생기게 되니까 종전 토지 명세를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불렀다고요. 다시 프린트물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4번이요. 입체 환지가 있습니다. 환지라고요. 환지니까 뭐예요?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토지 대신에 아니면 건물 대신에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을 준다고요. 그러면은 어느 곳에서요? 그러니까 뭐 어디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땅값이 비싸요? 콘크리트 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싼 거죠. 땅을 받고 싶은데 너는 그냥 콘크리트 줄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뭔 소리 땅 줘. 그러면 땅 줘야 된다고요. 환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콘크리트 아파트 한 채 받으면 아니고 101동을 통째로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 일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좋아 알았어. 그거 받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축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받게 되는데 101동 지금 C가 101동을 통째로 받는 게 아니라 101동 307호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거죠. 환지가 환지잖아요. 환지가 원칙인데 환지가 아닌 특별한 경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 환지. 이때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입체 환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깔리게 된다고요. 다음에 5번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인데 보시죠. 환지의 기본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아까 소유권만 넘어간다고요? 기타 권리도 넘어간다고요? 은행 저당권 그냥 새 땅으로 넘긴다고요? 그러니까 기타 권리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고생할 때는 고생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1, 2, 3까지는 고생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고 어려운 거지만 고생하시고 또 동영상 쌓아두고 다음 보시고 하면 나중에는 보시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도 같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5번 땅 주인 소유자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임차권자 땅 빌려 쓰고 있는 임차권자가 있다고 치죠. 근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 새 땅 받을 튀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임차권자도 그러니까 그 땅 빌려 쓰고 있는 사람도 나 계속 농사 이렇게 난 고구마 농사 계속 지를 튀어. 그러면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환지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 환지 안 받을 튀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영감 우리 지금 나이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즐기며 삽시다. 그러니까 조합 가서 물어보니까 환지 사업하는데 3년이나 걸린대. 3년 동안 어디 가서 전셋집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다시 땅 받아갖고 거기다 건물 지어서 또 그러고 살 바에야 그냥 돈 받고 나갑시다
돈 받고 나가서 그렇다고 뭔가 크루즈 여행이나 다닙시다. 뭐 그런다고요. 할아버지가 루즈 사달라고 입술 루즈 말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여행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가자고.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가자고.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알았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요. 할머니가 나 우리 새 땅 안 받을란다. 땅 빌려 쓰고 있던 사람에게 당신도 우리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갑시다. 보증금 돌려주고 내가 좀 더 얼마 땡겨줄 테니까 나갑시다. 그래서 임차권자도 나가겠다고 했다고요. 그럼 환지를 줘요? 안 줘요? 둘 다 환지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고 환지 부지정, 환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돈 주겠죠. 그럼 돈 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 두 가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7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새 땅을 계속 새 땅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새 땅 받아놓기만 하면은 땅값 한 3곱배기, 5곱배기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차권자가 여기 사업한다고 뭐 부서져 왔다 갔다 한다고 아유 시끄러 난 싫어 나 나갈 테요. 그러면은 보증금 주고 내보내면 되죠. 임차권자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보증금 줘서 내보내고 이 사람은 새 땅 받으면 되죠. 이 경우는 새 땅을 주면 됩니다. 다른 경우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나 영감이랑 크루즈 여행 다녀야지 나 새 땅 안 받을 테요. 그러고 있는데 임차권자가 뭔 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게 만약에 인삼농사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인삼농사는 뭐 3년 6년은 가는 거잖아요. 땅에 또 그러니까 그들한 퇴비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또 다른 걸로요. 배나무 보시자고요. 배나무 나무만 꽂아놓으면 다음에 배가 열려요? 아니죠. 1년 2년 지나고 3년 돼서 요만한 밤알 아니면 호두만한 그게 똘배 요만한 거 한 번 열립니다. 4년 5년째 되면서 배나무 배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름 주고 퇴비 주고 하면서 투자해서 2년 됐고 이제 내년 내후년 수확을 바라보고 있는데 땅 주인이 나가재요. 보증금 준대요. 보증금은 당연히 내가 받을 돈이고 내가 그 돈 갖고는 못 나가지. 나 농사 지을 테요. 이 경우요. 7번요. 소유권 기타 권리가 새 땅으로 넘어갑니다. 소유자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자도 보호해줘야 된다고요. 소유자만이 아니라 임차권자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임차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크루즈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농사 짓는다고 버틴다고 그러니까 돈을 못 받게 됐잖아요. 할머니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아 농사 딴 데 가서 지으면 안 돼. 내가 보증금 넘겨줄게. 보증금 받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여기다 투자한 돈이 얼만데요. 그러면 내가 조금 생각해 줄게. 보증금 1,000만 원에다가 내가 조금 생각해서 10만 원 더 얹어줄게. 왜? 10만 원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면 많이 생각해 줄게. 12만 원 하면 택도 없는 소리야. 500만 원 얹어줄게. 에? 좋아요. 그러면 내가 나갈게.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간다고 한 거죠. 그러면 둘 다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뭐고요? 환지 부지정이라고요. 그래서 소유자도 안 받겠다. 임차권자도 안 받겠다. 그래야 환지 부지정이 됩니다. 임차권자 없으면 그냥 소유자 자기 뜻대로 정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5번이요. 그러니까 신청동의에 환지 부지정. 소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소유자도 환지 안 받겠다. 임차권자도 환지 안 받겠다. 그래야 환지 부지정을 하게 된다고요. 5번 신청동의에 환지 부지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더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는 임차권자도 환지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아야 환지 부지정이 됩니다. 6번이요. 그러니까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아주 작은 땅이 있다고요. 보자고요. 지금 300이면 새 땅을 받는 거죠. 50 더 얹어서 새 땅을 받습니다. 6번요. 어느 사람이 100 갖고 있다고요. 100 가진 사람에게 50%를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고요. 50을 줘야 되죠. 50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개발법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앞에만 설렁설렁 듣고 집에 가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고요. 지금 이 동네 우리 조합 뭐 실시계 나왔어?
아, 실시계획 저번에 내가 봤는데 실시계획 가장 작은 토막이 얼마라고? 200이라고 그랬지. 아, 돈 내면 한 필지 맞춰준다며. 그런 것을 증환제라고 하잖아. 나도 그런 거 알아. 아, 돈 낼게. 아, 돈 내면 한 필지 맞춰준다며. 가장 작은 토막이 200이라고? 알았어, 돈 낼게. 150. 그러니까 이런 걸 청산금이라고 한다지 아마? 하면서 아, 150 낼게. 맞춰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반토막 나고 있잖아요. 다 반토막 나고 있는데 조합장 고등학교 동창도 유분수지. 지는 두 곱빼기를 받아가요? 말이 안 된다고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0은요? 270은요? 몰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사업마다 다 달라진다고요. 개별 사업마다 공적인 땅을 얼마로 하는지 또 가장 작은 토막을 얼마로 하는지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 이 조합에서요. 정하기를 예를 들어서 선을 정해서 280 이상이면 돈 내면 한 필지를 맞춰줍니다. 안타깝지만 280도 안 되는 찌그만 땅까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애당초 100 가진 사람은 그 동네에서 꿈을 꾸던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정해지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다툼이 있겠죠. 282 가진 사람은 아싸 경산한네인 거고요. 278 가진 사람은 이놈들아 왜 280으로 해? 270으로 해야지. 268 가진 사람은 이건 뭔 소리냐? 270이냐? 265로 해야지. 등등등 그럴 거라고요. 아무튼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의 약속 정관으로 280이 정해진다고 치죠. 그게 어느 선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선 아래 사람들은 새 땅을 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정해지면 278, 277 가진 사람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가서 조합 사무실 가서 책상 뒤집 엎고 뭐 컴퓨터 깨고 뭐 아무튼 석유통 아니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이고 법에는 안 써져 있고요. 어느 선이 안 되면 새 땅을 아예 줄 수가 없습니다. 과수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주지 않는다고요. 과수토지 환지 부지장. 그러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도 반절로 줄인다. OX. 저는 물어보냐면 무조건 X요. 뭐 물어봤지? 나중에 생각하시고 뭐 제가 창의력이 없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딱 그거까지 시험에 나온 지문들만 물어봅니다. 대부분 이제 그 X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고요.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논두렁 밭두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데 겨우 지게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절로 줄여드려요. 반절로 줄여놓으면 이제 깨금발 지고 지게 들고 깨금발 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닌 거죠. 왜 반절로 줄어들어요? 공적인 땅이 늘어났으니까요. 공공시설이 신장로 빵빵하게 들어가니까 개인이 반절로 줄어드는 거죠. 공적인 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또 50%는 이쪽 하얀 땅 개인들에 대한 환지 기준인 거지 공적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로 등 공적시설에 대해서는 저 50% 등처럼 기준을 아예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필요한 대로 잡는 겁니다. 8번요. 도서관이 이사 간다고요.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을회관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마을 도서관이 있습니다. 뭐 마을 도서관, 마을 문고요.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저녁 드시고 나시면 마을 도서관에 다 모이셔서 책상 하나씩 앉아갖고 눈에 불을 켜고 책들을 다 이렇게 읽고 계신가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시잖아요. 텔레비전 보거나 아니면 치매 방지용 고스톱을 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기분 좋은 날은 노래방 하거나 마을회관마다 다 노래방 기기는 하나씩은 있어요. 뭐 태형인지 금형인지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마을 문고는 있지만 도서관에 있지만 거기 책도요. 뭐 무슨 옛날 그 앞뒤 표지 떨어져 나간 키다리 아저씨, 그다음에 뭐 정글북 아니면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 권수 빠진 1권과 7권 그 손잡놈이 왔다가 보고 놓고 한 거예요. 그런 거 몇 권 정도만 쌓여 있겠죠. 근데 여기에 새 도서관 빵빵한 새 도서관 들어옵니다. 요즘 도서관 엄청 잘 짓잖아요. 빵빵한 도서관이 들어왔어요. 큰 도서관 들어왔어요. 중국 땅 사서 들어왔어요. 개인 땅 중에서 그만큼을 빼서 들어온 거예요. 개인 땅에서 뺏어온 거죠. 그러니까 뺏어온 게 아니라 개인 땅 중에서
빼내서 옮겨라고요. 도서관이 이리 이사 갑니다. 그러면 도서관 이사 갔으면 됐지. 도서관 그 자리다. 나 이 자리다. 나도 또 반절 또 줘잉. 나쁜 사람이죠. 또 줄 필요가 없다고요. 도서관 이사 갔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 옛날 자리에다가 도서관을 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내용은 별게 아닌데 쓰는 말만 어려운 겁니다. 9번째요. 이 빨간 땅을 뭐라 부른다고요? 보류지라고 합니다. 여기도 20% 논두렁 밭두렁 마을회관 개인 거는 아니지만 그냥 공적인 땅인 거지 보류지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보류지라는 표현 자체가 세 번째 계획 환지계에서 정해진 이 공적인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류지라는 이름이 없었고 보류지라고 하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환지계에서 새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상 이러저러한 9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 내용을 이제 책에 표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보면 책으로 와세요. 282쪽. 양과로 2번 환지계획 작성 기준.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 표시요. 종전의 토지와 환지. 예, 나머지는 표시하지 마시고요. 뭐 유지면 수리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밖 표시요.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종전의 토지와 환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이것저것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등등등을 다 따져서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게 환지의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면적은 당연히 50%, 이 경우에는 50%가 적용되겠죠. 양보라 3번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표시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표시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 표시요.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7번이요. 그 말이 이거죠. 할머니가 땅 안 받고 돈 받고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고요.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 신청 동의합니다. 소유자만 있으면 자기 뜻대로 가면 되는데 임차권자도 있으면 임차권자도 설득해 내라고요. 임차권자도 나가겠다. 돈을 좀 얼마 더 줘야 나가겠다 하겠죠. 그래서 임차권자도 환지를 받지 않는다. 양쪽 다 안 받는다. 그래야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다음 언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보신 거 표시하면서 가죠. 지금 양과로 2번이요. 양과로 2번. 종전토지 환지 양쪽 따져서 가장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옛날 땅, 새 땅 이것저것 다 따져서 위치, 지목, 면적, 위치 A가 첫 땅 가지고 있으면 그쪽 자리에다가 면적 50% 정의해서 그쪽에다 준다. 양과로 2번을 받습니다. 양과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소유자만이 아니라 임차권자도 있으면 둘 다 환지 안 받는다고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그건 몇 가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양과로 4번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양과로 5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거나 죄송합니다. 그 양과로 4번은 나중에 보기로 했죠. 양과로 5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그러니까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표시요.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 표시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표시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그 쏘는 말은 쏘는 말이고 내용 아시면 된다고요. 면적을 늘려 그러니까 한 필지 맞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수 토지는 환지 부지정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큰 넓은 땅은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줄 수 있다. 요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양과로 6번 입체 환지 표시하시죠. 입체 환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표시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묘죠.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다. 그 제목이 뭐라고요? 땅 대신에 따당따당이 아니라 뛰어 올라갔다. 입체 환지인 거죠. 그러니까 뒷문장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이제 뭐 동그라미 2, 3, 4, 5까지 별 내용 아니고요. 양괄호 7번도 그러니까 별개의 사항입니다.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286쪽 와서요. 양괄호 8번도 나중에 보실 사항이고, 양괄호 9번 공공시설 용지 등에 대한 조치. 동그라미 286 양괄호 9번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표시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표시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줄에 공공시설에 표시했죠. 그 글자 사이다 끼워넣기는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둘째 줄 앞에 여유 있는 자리에다가 7번요. 도로 등 쓰시고요.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너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그것을 적용할 리가 없다고요. 그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뭐예요? 이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50%이 기준을 도로 등 공공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였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그렇죠?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종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그렇죠?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칠판요. 그 앞에다가 도서관 이사 써주시고요. 도서관이 이사 갑니다. 그러면 이사관 도서관 새 도서관을 옮기면 됐지. 옛날 자리에다 또 땅 내놓으라고 할 리는 없죠. 그 다음에 양괄호 10번 채비지 등 방과 1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의 지정. 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적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렇죠?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그렇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 그렇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그렇죠?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계속 말씀, 여기도 법에 써져 있는 거잖아요. 보류지 안에 채비지가 있다고요. 공적인 땅을 정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전체 내용이 아까 이제 프린트물 보면서 칠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이렇게 처음에만 어색한 거지 한두 번 이 단어들만 익숙해지고 나면 단어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상황들만 좀만 더 그려지면 그러니까 외울 거 없고요. 틀릴 거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까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과정에 어떤 조치 한두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자고요. 개발법 6문제입니다. 6문제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정과의 종가 제한 한 문제예요. 지정과의 종가 제한. 두 번째요. 환지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환지에서 두 문제 뭐 그렇고요. 이제 첫 번째 개발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좀 뭐 복잡한 게 좀 더 많습니다. 이제 그쪽들에서 또 이제 띄엄띄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정비법 세 번째 법으로 갑니다. 지금 오늘 본 개발법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 봐야죠. 3, 4월에도 보고 그다음에 오늘 안 본 것 중에서 이제 3, 4월에 봐야 될 게 있고 또 이제 다음부터는 3, 4월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쭉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좀 줄여야 다른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기가 좀 빨라지거나 추가적인 뭐 상황 설명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월 동영상도 계속 시간 되시는 만큼 보시고 쌓아두고 3, 4월 가정 가지고 그러자고요. 우선은 뭐 1차 공부가 우선이죠. 민법 개론이 우선이고 민법 개론 빨리 3번, 5번 다 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법 도시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